자, 아무튼 이제 아까 내용에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수업 페이지에 제가 질문할 게 있다. 집에 돌아가셔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절차를 좀 거쳐서 질문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질문 카톡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나 모르네 그냥 돌아서 질문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안 돼요.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뭐 A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잘 모르겠어?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걸 모르면 이제 질문해야지.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운 요 업무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다짜고짜 모르니까 질문을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딱히. 이미 한번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말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거 뭐 검색 따로 해본 거 있냐?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알아본 거 뭐 있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검색도 안 해보고 찾아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대처.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다라고 하면은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C라고 할게요. 이 C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어. 이거에 대해서 몰라. 근데 똑같이 둘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B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개념에 대해서 몰라요. 제대로. 똑같이 질문을 했지만 이 B라는 사람은 그냥 나 이 A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질문을 한 거고 C라는 사람은 제가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한번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요 어떤 자료가 이만큼 나와. 요만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아래부터 시작한 요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 A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개념을 한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요만큼을 모르는 거지. 근데 설명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통째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통째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 설명하고 있는데 요건 알고 있어요. 요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모르는데 막. 그럼 결국에는 뭐야? 시간 낭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라는 곳은 다들 각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각자 역할이 있고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뭐 회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한테 질문하고 그걸 답변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뭔가 해야 될 거가 있고 그 사람이 쉬고 있는 시간이거나 좀 편하게 이제 뭘 하고 있는 시간에 그걸 빼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사람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이런 컴퓨터 관련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구글링이라는 거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 구글 질문을 바로 한다기보다는 여기 요 위에 보면은 여기 요거 있어요. 요거를 꼭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구글 하나 열어야 되고 열고 나면 여기 검색 있어요. 여기에 먼저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야 돼. 이걸 구글링이라고 해요. 자, 구글링을 당장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는 이제 우리가 그 제한적으로 뭔가를 담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막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 새로운 걸 배우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날아가기만 좀 살짝 흐릿해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거는 이제 대부분 구글링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요새 뭐 챗GPT가 되게 유행이죠. 근데 챗GPT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챗GPT가 답변을 해주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가 있단 말이야.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맞다고 했는데 여기 챗GPT 보니까 또 이게 맞대. 혼동이 오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어떻게 검색어를 주냐에 따라서 챗GPT의 활용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검색이나 어떤 내가 찾아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찾고자 하는 게 이 구글링을 하면서 뭔가 그 안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 거기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거나 이런 거에다가 검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실 때 자, 네이버에 들어와서 여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구글에다가. 자, 당장 여기다가 제가 자 리눅스란 이라고 치고 자 똑같이 보세요.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페이지도 그렇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쓸데없는 광고나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뭔가 달라. 그죠? 요것만 봐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다가는 검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구글 그러니까 검색 엔진 자체를 구글로 한정을 지으세요. 당분간에 여러분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뭔가 하다 잘 안 돼. 그럼 구글로 가야지, 구글에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을 만큼 이걸로 일단 당분간 습관 될 때까지 계속 쓰시면 돼요. 뭔가 모를 때.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중간에 질문 자유롭게 되는데 중간에 제가 말하고 있을 때만 끊지 않으면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고 집에 돌아가셔서 뭔가 질문하고 싶을 때 그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구글링을 거쳐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 아직 제대로 뭘까 모르는데 구글링 하면 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냥 습관화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모를 때 그냥 구글에 가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걸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근데 제가 잘 찾은 게 맞냐?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역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글링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거. 자,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덜 받고 싶은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의 훈련입니다. 이 구글링 하는 것도. 그래서 이 구글링을 잘하면은 숙련자고요. 이걸 못하면 초보자입니다. 자,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뭐 자바 그리고 뭐 API 등등 이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각각의 어떤 사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조합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와 숙련자가 갈릴 건데 본인이 얼마 시작한지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이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잘 못할 거고 좀 그래도 해본 사람이면 상대적으로는 잘하겠죠. 얼마 안 된 사람보다는. 그래서 자 본인이 가진 지식과 구글링 이라는 과정이 합쳐져서 그걸 통해서 개발이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본인이 가진 지식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얻는 그 구글링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많을까요? 이게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구글링을 거쳤는데도 모르겠으면 그때는 편하게 와도 된다라는 거. 아무튼 그때는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막연하게 그냥 모른다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은 본인이 내가 뭘 모르는지 남한테 이해시켜야 도움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은 내가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해야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른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만한 벽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다. 그 벽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의 어떤 부분을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해당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해당하는 이제 내용을 검색해서 어떤 링크 있죠? 그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링크랑 같이 보내는 거죠. 캡처본이랑 링크를 보내고 캡처를 보내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대놓고
큰 거 덩어리 던져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꼭 구글링이라는 거를 습관화하고 이제 이걸 거쳐서 질문한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시간 나오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서 질문하시면 된다. 자, 아무튼 이제 수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질문은 어떻게 받을 거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가입이 완료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타이핑 정글이라든지 코드펜, 그 다음에 이제 코드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안 들어가지네. 이렇게. 저거 왜 안 들어가지냐? 잠깐만요. 코드펜이 잠깐만요. 다시 올려야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코드펜 들어갈 때 눌렀는데 잘 안 도와진다 그럼 여기 Go to the homepage라고 나오죠? 이거 그냥 누르세요. 이렇게 들어와지니까. 아무튼 안 들어와지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나머지 들어가지나? 이것도 똑같네. 타이핑 정글 하는데 안 들어가죠? 잠깐만요. 링크가 좀 이상하네. 다시 올려줄게요. 잠깐만요. 이거 링크는 제가 따로 수정해서 올릴 테니까 만약에 안 들어와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구글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통해서 들어와 보세요. 일단 나머지는 잘 들어가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잘 들어와지네. 자, 아무튼 이제 코드펜이라는 걸 한번 보면은, 자, 따라치지 마세요. 따라치지 마시고 이제 자,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쓸 건 요 공간, 제일 위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얘네부터는 요 위에 있는 얘네를 잡아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내리시면 된다. 여기다가 할 건데 아직 따라하지 마세요. 자, 안녕 하세요 라고 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안녕하세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HTML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수업 페이지 보면은 이제 위키용 마크다운 문법 정리라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라하세요. 요거 안에 치는 건 하지 마시고. 자, 코드펜 다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에 세팅스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가입이 됐고 코드펜까지 다 들어와 오신 분들만 그냥 해보세요. 어차피 이 내용도 영상에 올라갈 거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세팅스라고 있는데 얘를 눌러 보시면 돼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HTM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요 셀렉트 박스에 n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none이라고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눌러서 마크다운이라고만 바꿔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제가 save and close라고 누를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글자가 어때요? 좀 전에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다? 이 안녕하세요가 일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마크다운 문법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제가 입력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한 줄 한 줄 입력이 되고 있죠. 제가 입력하는 대로. 아무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위키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 코드펜 새 연습장 설정 내용이 있다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안에 요 내용들은 그냥 몰라도 되고요. 그냥 여기 아무데나 여긴 내용이 없어요. CS 쪽은 HTML이라고 돼 요 안쪽에 첫 번째 칸 안쪽에 있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면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연습장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뭐 세팅스 다시 눌러서 HTML 쪽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 자, 수업 페이지에 위키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꺼도 되는데 좀 이따 끄시고 우리가 했던 여기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탭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탭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탭 어떻게 추가해 모르시는 분들은 자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이제 요 십자가 요거 누르시면은 탭이 하나 추가됩니다. 요 위에다가 이렇게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이 코드펜 하나 열어주시면 돼요. 그냥 코드펜이라고 검색을 해서 그냥 요거 하나 눌러서 열어주시면 된다. 혹은 이제 열려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무튼 톱니바퀴 세팅스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서 아까 했던 거 HTML 쪽 있죠? 마크다운 바꿨죠? 제일 아래에 있는 여기다가 우리가 복사해온 거 있죠? 걔를 붙여 넣으세요. 그 다음에 세이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쳐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글씨체가 좀 바뀌었죠? 요렇게 글씨체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로 바뀌죠? 아무튼 이제 자,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제 이 마크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문법 정의 있죠. 이거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자, 이 마크다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장단점 읽어보자면은 좀 간결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도구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파일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저장되기 때문에 용량이 적어서 보관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가 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다양하다. 아무튼 이런 게 있고 단점은 표준이 없다. 표준이 없기 때문에 도구에 따라서 변환 방식이나 생성물이 달라요. 아무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있는데 간단하게 보자면은 자, 이 샵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아마 5개까지인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글씨체가 어떤지 보세요. 글씨 크기가 이렇게 나오죠? 요 말이에요. 샵은 그 의미예요. 뭐 대제목, 소제목 이런 느낌으로 분류가 되겠죠? 아마 총 6개인가 5개인가까지 될 거예요. 6개까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사람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인 거고.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요 아래에다가 자 하이픈 표시가 요 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걸 3개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 줄이 생겨요. 구분선 같은 게, 수평선 같은 게 하나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이라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하이픈 표시, 빼기 표시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아니에요. 탭을 누르셔요. 탭 한 번 하면은 이게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우리 옆에 화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엔터 하시고 탭 누르시고 다시 빼기 표시하고 탭 표시 한번 한 다음에 토요일 시작이라고 대충 넣으면은 우리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탭 누르고 빼기 표시하고
7시까지 아니 5시까지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대충 뭐 하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검색을 해서 리눅스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이거 봤더니 굉장히 괜찮아.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이제 검색해서 하는 게 좀 귀찮잖아요. 다음에 또 검색하면 얘를 또 검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복사하세요. 링크를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자 하이픈 표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탭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뭐 리눅스란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열어주세요. 소괄호 알아서 닫혀요. 열면은 그냥 여기다가 좀 전에 복사해온 해당 링크 주소를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 링크로 이동이 됩니다. 알아서 탭이 열리면서. 뭔 느낌인지 알겠죠? 정리를 하시면서 뭔가 어떤 내가 검색하면서 요거 보기에 내가 이해가 잘 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하나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링크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이거 표시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땡땡땡 넣고 여기다 땡땡땡 넣어도 링크는 이렇게 사실 보입니다. 이거를 넣어주면 좀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준 거고,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은 마크다운 사용법 가서 사실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아무튼 링크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면서 뭔가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가 좀 뭔가 좀 더 보기 편해진다 하는 거는 이제 ESC 우리 학원 키보드 기준 ESC 아래에 자 요게 있어요. 요 표시가 뭐냐면 백틱이라는 거예요. ESC 밑에 백틱을 이렇게 3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백틱 3개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력하는 대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빼기 표시하고 띄우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변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그냥 그대로 나오죠. 아무튼 뭔가 내가 강조를 하고 싶다 하는 거는 백틱으로 감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위에는 이제 뭐 주소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제목 타이틀 같은 거 여기다가 뭐 이 코드펜에 우리가 작성한 요 내용들은 뭐 리눅스 연습장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연습장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여기 저장 알아도 돼요. 그러면은 이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요거 있죠. 체인지 뷰라고 나와요. 세팅스 옆에 있는 거 요걸 누른 다음에 자 이게 에디터 모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풀 페이지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뷰 소스 코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다시 그러니까 풀은 이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 즉 다른 사람이 이제 내 위키에 와서 보는 상황, 그리고 처음 이제 본 이 펜 화면은 관리자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뭐 지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은 요 관리자 화면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풀페이지 화면을 보여주는 게 좀 깔끔하겠죠? 아무튼 코드펜 같은 경우 따로 확인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안 써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이제 조금 자 내용적인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리눅스가 뭘까요? 자, 당장 제가 리눅스가 뭘까요 했을 때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 검색 가야 된다. 바로 여기다가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상관없어요. 자, 리눅스란 이라고 하면 여기 뭐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도 뭔가 많이 나오고 혹은 이렇게도 뭔가 많이 나와요. 보기 편한 거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리눅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픈 소스라고 나와요. 또 그쵸? 뭐 이런 것들 등등 나오는데
일단 리눅스는 이런 거다. 오픈소스 운영체제 중 하나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관리하고 사용자와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리눅스는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안정성, 보안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리눅스는 오픈소스 운영체제 OS 중에 하나래요. 그럼 이 OS라는 건 뭘까요? OS. 자, OS라는 건 아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OS 운영체제 컴퓨터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로 뭐 상호작용하고 뭐 관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OS래요. 그러면 또 이제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는 아무튼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검색한 내용들이 다. 자, 그러니까 운영체제란 사용자의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 리소스를 제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이 OS의 종류가 있어요. 자, 윈도우, 그다음에 맥, 그다음에 리눅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리눅스라는 건 이제 오픈 소스 운영 체제이고요. 오픈 소스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리눅스겠죠. 그죠? 자, 자, 리눅스. 자,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제가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게요. 개발자가 아닌. 자, 리눅스를 사용하는 용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 OS로서 뭐 사용하는 그게 뭐 없진 않은데 하여튼 이 OS라고 하는 이쪽 시장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 윈도우랑 맥 OS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윈도우랑 근데 맥 OS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리눅스를 왜 배우겠어요? 우리가 만든 웹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서버 운용 용도로 사용하는 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도 버전이 있고요. 맥 같은 경우에도 버전이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배포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리눅스는 버전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자, 레드햇이라는 계열이라고 있습니다. 서버 운영할 때 뭐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뭐 오픈 소스인 CentOS 9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아직 그 이전 버전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CentOS 7 이거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자, 우리는 리눅스에 익숙해진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서버 운영을 위해서 할 거고, 요거를 다 알려드린 다음에 시간이 좀 남다라고 하면은 서버 구매, 뭐 도메인 연결. 근데 사실 요거 두 개는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여러분들 직접 실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내가 만든 프로그램 배포 뭐 이런 느낌. 그건 뭐 시간이 남으면. 근데 아마 요 시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수업 자체를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냐? 자, 예비 개발자, 그리고 자, 개발자로 창업 준비, 그 다음에 취미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개발자로 취업이 목적인 분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죠.
자, 서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종이 뭐냐? 서버 엔지니어입니다. 뭐 시스템 엔지니어. 그 다음에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뭐야? 서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한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 사람이 이렇게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셋 다 공통적인 사항은, 자,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라는 사람만 자, 서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자, 동등한 조건이죠. 이만큼까지는. 근데 이 C라는 사람은 뭐를 공부했다? 또 서버라는 걸 공부했어. 자, 다 동등해요. 모든 게 동등한 상황에서 이런 거 하나 공부한 사람을 사실 스킬이 더 많은 지원자를 택하겠죠? 동등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말한 것처럼 이제 개발자로 창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취미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위키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리눅스는 운영체제고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가에 뭐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리눅스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 안에서 쓰는 명령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익히기 전에 리눅스를 하려면은 쉘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쉘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커널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도 딥하게 좀 몰라도 돼요. 근데 두 개 다 알아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둘 다 사용법 위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데스크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놔야겠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요건 무시하시고. 자, 데스크탑이고 이제 요게 유저는 사용자,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했어요? 데스크탑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밑에서 막 컴퓨터 킬 때 누르는 그 데스크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뜯어보신 분들도 있고 뜯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제 SSD, 그다음에 램, 그래픽 카드, 또 이제 하드디스크 파워가 들어있을 것이고, 펜이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요 안에 뭐 그래픽 카드 있다 있고, 제가 램 있다 있고, 파워 있다 있고, CPU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을 어디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할까요? 그냥 우리가 본체 안에만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자, 메인보드라고 하는 게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 규격에 맞게 우리는 꽂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유저가 이제 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싶은데, 이 컴퓨터의 뚜껑을 우리가 직접 말을 하진 않죠, 육성으로. 자, 뭔가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키보드랑 마우스. 근데 마우스는 뺄게요. 자, 우리는 키보드를 눌러서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키보드는 무슨 장치? 입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겠죠? 자, 모니터는 뭐야?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키보드를 눌러서 얘네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 키보드라는 거는 이 입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니터라는 거는 출력 장치라고 보면 돼요. 왜? 우리 화면에 보여주니까. 그죠? 그러면 대충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보이시겠죠? 자, 일단 이제 여기 깔린 OS가 리눅스라고 해볼게요. 자, 사람이 직접 리눅스한테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이 리눅스랑 사람이랑 연결하는데 중간 과정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사람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데 얘가 그걸 해석해서 리눅스한테 전달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얘한테 내리기 전에 어떤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해석해서 리눅스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 중간 단계를 두는 이유가 뭘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리눅스가 얘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중국 외국인. 자, 외국인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는 그 키보드는 한국말만 가능해.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이 외국인한테 한국말 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통역할 사람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중간에는 얘가 어떻게 된다? 외국말로 바꿔서 이렇게 전달한다. 보통 중간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얘를 쉘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자, 쉘이라고 하면은 운영 체제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쉘이 다르면 명령어도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에게 제일 편한 쉘을 선택해서 쓰면 된다.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쉘, 많이 쓰이는 쉘은 배시 쉘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한다. 자, 설명이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한 7분 정도 쉬는 시간까지는 남았는데, 제가 여기까지 한 내용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오늘이 이제 2025년 5월 3일 1일차죠.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놓고 정지를 하겠습니다.